이어서 해볼까? 그 유형 10번 쪽으로 갈 건데 이제 유형 10번 관련해서는 일단 그냥 결론 정도만 간단히 좀 알고 있으면 되고 2차에서 지금 우리 처음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 원리는 3차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42번 문제를 보면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역수들을 근으로 하는 그지? 역수들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살짝 적어보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ax 제곱에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요거의 두 분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역수들을 근으로 하는 거야. 근을 다 이제 역수로 뒤집었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떤 방정식이 되냐면 거꾸로 읽어주면 돼. 이렇게 개수를 거꾸로 읽으면 된다는 거. 뭐냐면 cx 제곱에 bx의 플러스 a는 0. 요 방정식이 된다 이거지. 3차도 마찬가지야. 3차도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걔네들을 다 역수취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뭐 dx 세제곱분의 cx 제곱 그 다음에 bx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냥 거꾸로 읽어주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걔를 한번 증명해봐라 이거지. 빡센 문제니까 막 그렇게 중요도 높지 않지만 봐봐 거기 증명이 이렇게 돼 있어. 2차 계수가 C면서 2차 계수가 C면서 실제로 한번 해볼까 거지. 2차 계수가 C면서 얘를 두고들 하는 2차 방정식 실제로 작성했을 때 얘가 나와주느냐 이거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중간고사 보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고 있을 때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지. 합과 곱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최고차계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그러니까 최고차계수가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 그다음 두근의 합이니까 여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거에 X 이게 그다음 두 개 곱을 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최고창이 C면서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했지 내가. 가에 들어갈 놈이 정해진 거지. 얘가 가에 들어갈 놈이지. 얘가 가에 들어갈 놈이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얘를 그냥 정리해준 거지. 정리했을 때 x를 제곱할 거고 얘를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에 x를 이되고 알파 베타분의 1 이게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분의 합과 곱을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냐면 a분의 c지. 이 놈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을 해볼게. x 제곱에 빼기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지. 이거에 x. 그 다음에 얘는 이놈이 없으니까 c분의 a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거 두어 뒤집어주고 분자분의 a를 곱하면 x 제곱에 c분의 b의 x를 곱하고 c분의 a를 여기겠지. 전개를 완성하면은 최종적으로 cx 제곱에 bx의 a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증명이 완성된다는 거죠.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증명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결론만 읽으면 되는 거야. 결론만. 역수들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개수를 거꾸로 읽어주면 된다. 그거 좀 기억하자는 거지. 이해가니? 됐고 유지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켤레글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 하나 나왔지. 드디어 켤레글 지금 한 거는 가볍게 보면 되고 얘가 좀 우리 중요해. 그 유형 11번 46번 얘는 기본 문제지. 필수 유형 얘도 잘 나오는 거. 여기서 왜 동그라미 쳐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개수가 실수인 거지. 개수가 실수. 개수에 대한 얘기 나오면 우리가 떠오르는 테마가 있잖아. 개수가 실수면 반드시 켤레글 같이. 켤레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보였어. 주관고사 범위지.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반드시 켤레글을 만드는 거야.
혈내근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마이너스 3i가 루트 3i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다른 한근은 볼 것도 없이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 3차 방정식에 그런 3개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 한근을 모르니까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잡아.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요 세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 요놈인데 x 세제곱에 ax 세제곱에 그 다음에 bx의 마이너스 8이지. 여기서 미지수가 없는 애가 요놈밖에 없어. 얘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세근의 곱이지. 세근의 곱과 관련이 있으니까 미지수가 없는 얘를 당연히 째려봐야지. 그래서 세 개의 곱을 한번 구할게. 세 개의 곱하면 얼마지? 이거 곱하면 얼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가 되지? 4알파야. 3개 곱하면 4알파지. 4알파가 마이너스 요런 분의 이놈이니까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근도 찾았어. 2구나. 요 알파라는 애가 얼마다? 2구나.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면 이제 A하고 B만 찾으면 되는데 A는 먼저 A는 세근의 합을 구하면 되지. 세근의 합을 구하면 이 세 개를 더했어. 그러면 얘 없어질 거고 4지 4. 세근의 합은 4인데 걔가 마이너스 이런 분의 놈이니까 마이너스 A.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근 곱이지. 두근의 곱의 합. 그래서 요거 곱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 4. 얘 곱해볼게. 2 더하기 2루트 3의 i. 이거 곱하면 2 마이너스 2루트 3의 i가 되지. 얘 없어지니까 8이 나오네. 8이 나오는데 걔가 바로 뭐냐면 이놈분의 이놈. 즉 b가 되지. b는 8. a 마사 b 8 나오지. 더하면 4가 나오지. 3차는 이렇게 간단할 수 있어. 이거. 근데 좀 비교할 게 뭐냐면 시험은 얘가 나오는 거고 가끔 근데 4차가 나오는데 4차는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 12번 볼게. 12번 4차 방정식의 혈내근은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 주소가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오히려. 왜냐면 3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3차 같은 경우는 혈내근을 가지니까 이 한 근 찾아내고 다른 한 근 미지수 잡은 다음에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거든. 근계수 관계.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는데 우리가 4차 방정식은 근계수 관계를 모르지. 모르잖아. 4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내근의 합 배웠니? 안 배웠잖아. 교과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근계수 관계로 접근을 못해. 그래서 4차는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이제 한번 52번 해볼게. 52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봐봐. 4차 방정식 있어. x의 대제곱에. 그 다음에 ax의 세제곱. 그 다음에 b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x의 빼기오지. 그 4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근이 지금 2 플러스 i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키워드 또 실수지. 실수 AB라는 얘기가 있네. 그 AB가 실수야. 개수가 실수니까 당연히 켈레그는 같겠지. 그러면 2 플러스 i가 그냥 다른 애는 누구군? 이 마이너스 i도 그냥이겠구나. 그런데 지금 얘는 이 두 개의 근만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두 개의 근을 모르잖아.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4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얘하고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한 대로 x제곱 두 근의 합이 얼마? 4니까 4x 두 근의 곱은 얼마지? 두 근의 곱은 5가 되겠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이러한 2차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두 개의 근이 요놈이라는 얘기는 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요놈이. 네, 그래서 우리가 봐봐.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반드시 x제곱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5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4차 같은 경우는 3차는 우리가 근계수 관계를 이용했지만 4차는 완전히 방식이 달라. 그래서 뭐를 이용하냐면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을 사용한다는 거야. 완전히 방향이 다르지. 그럼 봐봐.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얘를 내가
미치수를 정해가지고 개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봐봐. 최고차가 지금 4제곱이니까 여기 뭐로 시작해야 되니?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지. 상수 맞춰볼게. 상수가 지금 마이너스 5가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에 상수는 마이너스 1이지. 얘만 모르잖아. 그럼 여기를 뭐라고 잡아? kx 이렇게 잡는 거지. 얘만 미주 잡고서 실제로 그러면 얘를 전개하는 게 얘가 나와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먹고 가지. 전개. 미정계수법이지. 전개에서 때가 나오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관찰했을 때 1차가 미지수가 없어. 4가 있잖아. 그럼 이거의 전개에서 1차만 구해볼게. 1차 어디서 나오니? 요거하고 요거에서 1차가 나오지? 1차 전개할 때 그러면 얘 하면 얼마 나와? 4x 4 나올 거고 얘 하면은 5k가 나오지. 이게 1차인데 얘가 4가 나와줘야 되지. k가 뭐가 돼? 0이야. 아 k 0 구했어. 끝났죠. k가 0이야. 얘 없는 거야. 그러면 a, b는 어떻게 구해? a, b는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지? 어렵지 않지? k가 0인 거 구했으니까 k 없다고 여기 생각하고 이걸 전개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a, b 거 구해주면 되겠지. 여기는 너희들 할 수 있지. 너희들 할 수 있지? 그래서 a, b 값 구하면 a가 뭐가 나오냐면 a가 마사 나오고 전개 너희들 해봐. b는 4가 나와.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유형 13번부터가 오메가에 나온 거잖아. 여기가 이제 반드시 나올 것이고 요즘은 여기가 매우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좀 신경 써야 돼. 다음에 내가 이제 기출문제 구경하겠지? 기출문 다시 한번 구경하겠지만은 뭐 수업 방식이 비슷하겠 거야. 우리가 이제 우선 1독을 다 끝날 때까지는 진도별 기출로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기출로 반복할 거니까. 실제 우리가 문제집에서 지금 푸는 요 문제보다 실제 기출이 더 어렵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출 문제 구경해보면 안 되지만 이 오메가 강을 좀 잘 해야 되고. 개념 문제도 많이 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뭐니? 세제곱이 커지는지 이거의 허근. 이 오메가 가는 게 나오면은 우선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있지? 오메가는 세제곱이 1이거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나 즉 6제곱이 1이거나 그러니까 얘는 특이성이 어딨냐면은 수렴성이 특이하다는 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소수 i는 수렴성이 얼마? 4지? 그러니까 4라는 숫자하고 상당히 친한데 이 오메가는 3하고 6하고 친하단 말이지. 그래서 좀 특이해서 잘 나오는 거고 얘 성질이 좀 많아. 얘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이놈이지?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우리가 오메가 문제를 딱 접하면은 옆에다가 쭉 적어 놓는 거지. 요거에 관한 것들. 봅시다. 이거의 허근이 오메가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이 돼? 여기다 넣었을 때, 즉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게 성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허근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이 돼?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플러스 1이요. 이거 성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개수가 뭐니? 1이야. 개수가 실수잖아. 개수가 실수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전에? 개수가 실수면 혈렉은 반드시 가져와. 그러니까 오메가가 근이라면 다른 한자가 오메가 바가 될 건데 2분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 2분의 9분.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놈의 양변을 내가 오메가로 나눌 거야. 요거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질 있지. 밑에 두 개 볼게. 한근을 제곱했어. 한근을 제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겠지? 다른 혈레근이 나오나 중요한 성질 있지. 오메가 바를 제곱하면 오메가가 나온다. 그럼 얘는 실제로 우리가 근을 암기하자고 했지. 내가 근을 암기해야 되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 중에 하나잖아 내가. 이놈의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보면 x는 뭐 나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회가 나오지. 이 근은 반드시 암기하자겠어? 고등학생이라면 이거 당연히 암기해야 돼.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회. 암기하는 방법은 세제곱의 1짜리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거꾸로 간다고 그랬어. 얘가 거꾸로 가.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 이따가 세제곱 마이너스 1짜리겠지만 걔는 얘가 1이지. 중에 차이점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요놈의 한 근을 골라 잡아서 제곱을 해보면 내가 이거 해봤제곱 때 63마리 얘를 한 근을 잡아서 제곱을 하면은 틀리는 남자 있잖아. 분모 4 나오고 이걸 제곱하면 1이고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오는데 약분하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지. 한 근을 제곱하니까 다른 플랫을 튀어나오는 성질이 있더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야지. 문제가 볼게. 55번. 실제 문제는 55번 같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쉽게 안 나와. 55번은 볼까? 기억 봅시다. 기억은 참이니? 기억 참이지? 얘 넘어가면 되잖아. 쭉 넘어가면 기억 참이지. 니은번. 니은번 참이지? 얘 있잖아. 디귿번도 참이네. 리을번. 여기지? 요놈이지? 리을도 참이지? 미음은? 미음도 참이네. 얘가 얼마? 마이너스지. 얘가 마이너스면 오메가 관점하기 마이너스. 똑같지? 이런 문제를 나오고 그나마 62번 가볼까? 62번 가볼게. 그나마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시험에 나올 법하겠지. 62번. 여기다 좀 써볼게. 62번. 60번 여기다 적어보면은 지금 봅시다. 세제곱 1짜리지? 기억을 보면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 얘는 뭐 볼것 없이 3이지. 그치?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야. 니은번을 가볼게. 니은번 이렇게 돼 있어.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1 이거의 제곱 얘랑 오메가 4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4분의 1을 제곱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요 파란 글씨야. 얘를 어떻게 막 주물러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봅시다. 얘는 봐봐. 얘를 다시 적으면 오메가 제곱분의 1이지. 근데 오메가 제곱 뭐라고 그랬어? 오메가 바람에. 그럼 얘 다시 적으면 뭐가 되지?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얘는 오메가 바분의 1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거 볼게. 얘는 오메가 바분의 1이고 얘 다시 한번 적으면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뭐라고 그랬지? 오메가라며.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지. 같네. 같잖아 해보니까. 그치? 이은번 참이지? 디귿번 이런 걸 어려워해. 디귿번 이게 뭐 어려워? 디귿번 볼게.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 이거의 n제곱이야. 얘랑 이렇게 돼 있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 이렇게 돼 있지. 이거의 n제곱 얘를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개수점 제곱을 해. 얘들아 항상 우리가 오메가 문제를 풀 때는 항 줄여야 돼. 두 개보다 하나가 편해. 두 개 이거 n제곱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항상 항의 개수 줄여야 돼. 줄이는 방법은 이런 걸 이용할 거야. 여기서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요놈하고 요놈이라든지 두 놈이거든. 봐봐. 얘 볼게. 그럼 얘를 이용하는 게 좋겠지. 얘 넘어가 볼게. 오메가 넘기면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오메가 바라고 적을 수 있지. 그렇지? 얘는 오메가 바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 다음 요놈 볼게. 이거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마이너스의 오메가 바의 n제곱이지. 얘들아 이게 성립하고 싶어. n이 뭐가 되면 될까? 짝수. 그치? 마이너스 1의 n제곱하고 1의 n제곱이 같다 이 얘기잖아. 저것도.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짝수. 정답 몇 개? 50개. 1부터 100사이 짝수 몇 개 있어? 50개. 간단히 볼 수 있잖아. 어려운 게 아니야. 그치? 이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다음에 해보겠지만은 그 오메가 그런 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시험 문제를 되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경향을 좀 읽어내려면 최근에 학력평가 문제라든지 교육청 기출만 알 수 있어. 항상 걔네들이 이제 유행을 주도하는 거지. 그걸 따라가는 거고 대신이. 나머지 분들 숙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14번 가볼까?
그래서 유형 14번 가보면 그래서 내가 그걸 암기하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65번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얘가 암기를 안 했어. 암기 안 하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작업을 해야 돼. 귀찮게 번거롭게. 뭐냐면 65번 같은 거를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이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지. 그때 지금 뭐냐면 오메가에 20제곱에다가 10제곱을 이걸 더하래. 그럼 이걸 모르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2차식을 만든단 말이야. 그 2차식을 만드는 방법은 우변에 누구만 남겨? 우변에 복소수 i라든지. 태연아 이거 들어가지 마서 너 갖고 있니? 없지? 저 7시 반 따라하고 있어요. 어? 7시 반 영어 있어요. 그래 알았어. 저 그때 오늘 내가 녹화했으니까 100번 봐봐. 65번. 요거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2배 한 다음에 2오메가에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지. 우변에 i만 남기고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는 거지. 양변 제곱하면은 4오메가 제곱에 4의 오메가. 그 다음에 넘어오면 플러스 4. 약분하면은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플러스 1. 여기 나오지. 이런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면 요게 나왔으면은 요게 나오면 양변에 누구 곱할 생각? 오메가 빼기 1이지. 여기다가 오메가에 빼기 1을 딱 곱하면 오메가 그냥 그대로 여길 것이고 여기서 세제곱이 1이다. 이게 등장하지. 시험장에서 이거를 다 하고 있으면 시간이 다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의 근을 보자마자 이거의 세제곱이 얼마? 1이다. 그냥 이게 보여가지고서 이거랑 거꾸로 간다고 그랬잖아. 얘를 거꾸로 가니까 얘를 보는 순간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게 딱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야지 당연히. 근을 보자마자 이게 나와줘야지. 이 시험장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 이미 시간 다 간다고. 그래서 요 20제곱 플러스 10은 얘는 뭐가 되냐면 3제곱이 1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라고 적을 수 있지. 3제곱이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여기거든. 여기 일자로 보면 되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여기니까 얘만 슉 넘어가면 되지. 이걸 또 얼마? 마이너스 1. 소리는 뭐야? 마이너스 남았지. 최대한 좀 찾아볼래? 시연이는 내가 얘기하니까 다르지.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주말에 휴방에서 땡기는 거야.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은 안 한대. 안 되고 내가 부모님한테 문자 보낼 거니까 아마 2월 초에 될 거야. 그 다음에 69번 갑시다. 이제 세제곱 마이너스 1짜리. 얘랑 똑같은 구조인데 구조가 비슷하고 두 개 헷갈리면 안 되고 세제곱 이번에 뭐냐면 마이너스 1은 소분이지. 요거에 되는 거지. 그럼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우선은 얘는 당연히 세제곱 마이너스 6제곱 1이라는 거지. 얘는 반복되는 주기가 6인 거지. 6마다 이렇게 딱딱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특징을 좀 적어보면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한 식이니까 허브는 당연히 여기서 나올 것이고 몇 개 특징을 좀 적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에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개수가 뭐니까 개수가 실수니까 편례를 갖겠지. 두 분의 합 마이너스 이런 걸 넣으니까 1.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두 분의 곱도 1. 그 다음에 이놈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은 1. 요거까지.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말한 요 성질이 있어.
한근을 제곱해. 요거의 한근을 제곱을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킬레그이 나오는데 이거 부호가 뒤밖에 나와. 그래서 부호가 뒤밖에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얘도 이러한 성질들이 쭉 나와줘야지.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부호가 뒤밖에 나오고 둘 차이가 있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근은 다시 지워야 돼. 요걸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근을 수치를 구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회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은 거꾸로 간다고 했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1로 간다. 얘가 차이점. 이거 차이점이지. 이 정도 적어두고 이제 문제만 볼게. 69번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지. 69번. 기억 참이니? 기억 참이지? 기억 참이지 여기 있지. 니은 번은 얘지? 참이지. 디귿 번은 얘를 봐야지. 디귿 번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얘 쑥 넘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디귿도 참이지. 디귿이 참이면은 리을은 거짓이겠지.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똑같이 마이너스를 넣어줘야지. 리을이 틀렸고 미음은 맞아. 미음은 맞지? 부 뒤밖에 나온다며. 비읍은 맞지? 이게 1이야. 이게 1이면 오메가 바도 똑같이 1 나와줘야지. 이런 거는 시험에 4개 좀 뭔가 민망하지? 쉬운 문제 속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지? 시험은. 그래서 그 유제들 집에서 쭉 다 한번 해보고 오메가 가는 것들. 그 다음에 실생활 유형 16번 가볼게. 오늘 구조를 쭉 나오고. 좀 빠르니? 그래도 한번 배웠던 거라서 좀 빠르게 하면 괜찮지? 유형 11번 해볼게. 나 부등식보다 좀 천천히 할 거니까. 왜냐면 우리 여기 방정식은 이미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이라서 그래. 그 70티브 가볼 건데 우리 중학교 때 이태도형의 대각선의 길이 그 공식 배웠지? 중학교 때 중2 때가 요거 있었잖아. 이태도형이 있을 때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대각선의 길이 요거지? 요걸 대각선이라고 하지. 요 길을 A라고 정했을 때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단 말이지. 얘가 지금 A, B, C라고 정했을 때 중학교 때 L은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피타고라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봐. 지금 77번을 가볼 건데 대각선의 길이 구하시오 이거야. 가로 세로 높이 주어지고 그렇지? 그러면 16번이 아니라 77번. 대각선의 길이는 이 공식에 투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루트의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에 감마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우리가 곱셈 공식 기억하잖아. 루트의 A는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서 2배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지. 되니? 내가 필요한 거는 세근의 합하고 두 분의 고배합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 봅시다. 3차 방정식 절시 눈으로 볼게. 세근의 합 얼마? 불러볼까? 세근의 합 얼마? 눈으로 봐봐. 문제 봐야지. 뭐 나와? 5지? 5. 세근의 합 5잖아. 얘 5고 두 분의 고배합은 8이지? 8. 그러면 답 나오지? 루트에 5의 제곱 25에서 28에 16 뺐어. 25에서 16 빼면 9 나오지. 루트 9. 3 나오지. 덥니? 괜찮아. 유제식에서 한번 해보고 활용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1순위를 하자 오메가라고 했고 두 번째로 유력한 게 이제 연방이지.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좀 개관을 하자면 1차, 2차 연립은 중학교 때 배웠어. 가간법하고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 그지? 이제 고등학교 와서 등장하는 게 이제 뭐냐면 1차와 2차 연립이지? 1차하고 2차 연립 이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1차하고 2차 연립을 그냥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되지. 한 문자 속어. 한 문자를 속어 하면서 1차를 그냥 2차에 훅 대입하면 돼. 그래서 하나만 해볼까? 거기 해볼까? 80번. 80번 문제 볼게. 이거 간단한 예를 들면 80번으로 내가 대체해볼게. 연립방정식 이런 게 있어. x 더하기 y가 마상이고 그 다음에 x 제곱에 y 제곱이가 5야. 얘는 차수가 몇 차? 1차. 얘는 2차잖아.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1차를 2차 대입하면 되는데 한 문자 소거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내가 y를 소거하려면 마이너스 x 빼기 3이지. 얘는 흑측 주는 거지. 한 문자 소거되지? 그러면 x의 제곱에 y 대신 얘가 들어가면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지? 이거 완성을 시키면 2x 제곱에 여기 6x에다가 플러스 4가 그러면 x 제곱에 3x 플러스 1은 여기니까 x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맞니? y 값을 그때 그리면 되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지금 문제는 제곱을 곱하래. 정답은 4가 되지. 우리가 기본기를 좀 깔고 가야 될 게 뭐냐면 1차하고 2차의 연립은 근이 몇 개 나올까? 1차 곱하기 2차야. 근 몇 개? 2개 나와. 2차 곱하기 2차는 근이 4개 나와. 넷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라면 1차와 2차 연립은 근이 2개 나와가지고 2차 연립은 근이 4쌍 나와야 돼. 물론 항상 그렇진 않아. 중복된 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 1, 2차 연립은 근 2쌍 이렇게 2쌍 나와가지고 2차 연립은 근이 4쌍 나온다. 알고 있어야지. 봐봐. 이렇게 1차, 2차 연립은 당연히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 한 문제밖에 못 내는데 이걸 낼까? 과연? 학부쌤이라면 당연히 이거 안 내지. 당연히 우리는 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 2차와 2차 연립에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얘보다는 당연히 이거 높은 거지. 2차와 2차 연립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마플에 약간 좀 빠진 유형이 하나가 있어. 그렇긴 한데 지금 얘를 보면은 2차와 2차 연립은 우리가 또 해법을 좀 제시를 하자면 얘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애석하게도 마플에 요게 유형이 빠져 있다는 거야. 이건 다음에 내가 보충 문제로 넣을 테니까 보고.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우리 103번 볼까? 103번. 요거에 예를 한번 볼게. 103번. (2차와 2차 연립이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얘들아 모양새로 알 수 있다고 했어 내가. 모양새. 어떤 모양새? 우변이 여기가 있어. 우변 뭔지 알잖아. 우변에 영인애가 있으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애. 근데 우리가 다음에 영인애가 없는 경우 이것도 한번 문제로 좁혀볼 거긴 하지만 우선 오늘은 이거 볼까? 103번. 그러면 지금 x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3xy에 마이너스 4y 제곱이지. 그다음 여기 2x 제곱에 y 제곱 얘가 지금 33. 차수 몇 차? 이놈 2차. 얘도 2차지. 2차와 2차 연립이야.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지. 우변 영인애가 있잖아 얘. 얘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다고. 얘는 인수분해 안 돼.
다음 시간에는 여기도 상수가 붙은 애를 한번 해볼 거야. 바로 요 유형. 근데 이 문제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 네. 그 문제가 빠졌어. 그래서 그걸 다음에 보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얘를 봐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가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4y에다가 x 더하기 y가 되겠지? 얘 인수분해하면 이러겠지? 그럼 해석을 하면 뭐가 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x가 4y이거나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y이거나.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적으니까 뭐가 된 거야? 얘 몇 차? 얘 몇 차니? 1차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뭐로 가는 거야? 이 문제로 가는 거지. 1차와 2차 연립을 바뀌잖아. 그러니까 1차를 어떻게? 2차에 대입하면 되겠지 이제? 그치? 적어놓으니까 x 대신에 4y를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32의 y제곱. 얘랑 붙으니까 33의 y 33의 y제곱 33의 y제곱이 33. 그러니까 y가 뭐가 나오냐면은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x 뭐가 나올까? 4배 하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여기서 몇 쌍 나왔어? 2쌍이 나왔지? 그치? 보이지? x 플마 4, y 플마 4 2쌍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번에 y 대신에 마이너스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얘는 2x 제곱되고 여기 얘도 x 제곱이니까 3x 제곱 3x 제곱이 33. 그러면 x가 얼마 나오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나오지? y는 뭐가 돼? 부호 뒤집으면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1. 복부호는 얘들아 조심해야 돼. 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돼. 부호가 거꾸로 가야 되니까. 4쌍 나왔어. 그 중에서 지금 문제 뭘 구하래? x, y의 최대값을 구하래. 정답 얼마일까? 일단 여기서 고비치대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음수잖아 무조건 얘는. 뿔마 맞뿔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겠지. 최대값 얼마? 5분? 4가 나오지. 할 수 있겠니 이거?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은 뭐 이거는 누구나 쓴 게 거의 없어.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나온 김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몇 분만 남았어? 다음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다음에 내가 보충제 반드릴게.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부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요즘은 여기다가 일단 이것만 적어놔. 이거는 다음에 문제 적어줄게. 상수항 소거 유형이야. 상수항 소거 유형인데 요거는 내 기본 문제 속하고 요거는 좀 내 올드해. 옛날에는 아주 유행했던 문제인데 요즘은 이제 한물 같이. 그럼 요즘 핫한 건 뭐냐면 대칭식이야. 요즘 아주 뜨거운 게 대칭식이고 대칭식이 가는 거 볼게. 오늘 마지막 테마가 될 것 같은데 부저 방정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대칭식에 관한 거 볼 건데 앞으로 볼까? 대칭식에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나오냐면은 93번 가볼게. 이 정도는 돼야 내신에 나와. 근데 93번 요즘 연립에서는 대칭식이 아주 유력하니까 얘를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합격 문제가 얘가 잘 나오고 있어 지금. 얘를 좀 잘 가르칩시다. 연립 방정식이 들어 있어. x, y. 그다음에 x 다음에 y죠. 얘가 5야. 그다음에 x 제곱, y 제곱. 얘가 25야. 볼게. 우선 대칭식이 뭔지 알자고. 대칭식이 뭘까? 지금 이런 거는 제목을 달면 대칭식에 관한 연립인데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라 문제에서 x하고 y를 뒤바꿔 서로 바꿔.
그래도 문제에 변화가 없으면 대칭식이야. 얘 x, y 바꿔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게 대칭식이라고. x 대신 y 집어넣고 y 대신 x 집어넣어도 전혀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게 대칭식이고, 그럼 대칭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연립은 뭐냐면 항상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야.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돼. 요게 문제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x 더하기 y를 a라고 잡는 거야. 그 다음에 x, y를 b라고 합하고 곱을 각각 a하고 b로 했어. 그러면 이 주어진 문제에 2차와 2차의 연립이거든. 2차와 2차의 연립인데 이 문제를 내가 새로 적어볼게. 새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a고 얘는 b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a 더하기 b가 5다 이런 얘기고, 밑에 있는 놈은 뭐라고 적어야 될까? a, b로 표현해봐. a 제곱에서 2b 뺀 거잖아. 그렇지, 이거지. 얘가 얼마? 25다 이거지. 합과 곱을 이용해서 새로 적어. 그러면 요거를 우선 연립을 해볼까? 그럼 얘는 무슨 연립이지? 1차하고 2차 연립이지? 그럼 1차, 2차에 대입. 문자 소거할 거야.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0. 그래서 집어넣어. 그러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0을 넣고 얘가 25다 이런 얘기야. 전개 완성을 주면 a 제곱에 플러스 2a에다가 얘가 얼마지? 마이너스 10이지. 넘어왔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 그렇지? 이 수가 되네. a 플러스 7이야. 7을 35니까 a가 얼마 나왔어? 마치라고 5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a 값을 적어보면은 a 값이 마이너스 7일 때 b의 값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7을 집어넣읍시다. a에다가 b는 12.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a가 5가 되면 b는 얼마 나와? b는 0이 나오지. 그렇지? 여기까지 무섭잖아. 다시 한번 봐. 지금까지 내가 뭐 했니? 지금까지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새로 썼어. 그런 다음에 a, b 값을 구한 거야. 이 a, b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가 아니잖아 원래. 난 x, y 값 구할 거잖아. 그럼 이제 봅시다. 해석을 국어로 해석해 볼게. 합이 마이너스 7이고 곱이 12인 거지. 합이 마이너스 7이고 곱이 12가 되는 애들을 찾으면 되잖아 나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정식 해석할 거야. 1번을 보고서 우리가 아까 합과 곱을 할 때 방정식 이렇게 만들었잖아. t의 제곱 합 마이너스 합 x니까 7x 이게 되고 플러스 12는 0 7t. 요거의 두근이 뭐가 되는 거야? 요거의 두근이 x하고 y가 되겠지. 그렇지 않니? 내가 애초봐. x 더하기 y 그게 a였어. 합이 a고 곱이 b가 되는 걸 내가 찾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 3하고 4니까 여기서 t값이 뭐가 나오지? 마3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럼 x가 나오지. 얘가 x가 될지 얘가 y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x가 마3이면 y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지. 여기서 두 쌍 나오네. x가 마4면 y가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이상 나왔네. 첫 번째. 됐니? 두 번째. 똑같은 방식 가야 돼. 요거지. 합이 5고 곱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 t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0이니까 쓰나 보네. 그럼 t 값이 뭐가 나와? 여기서 0하고 5가 나오지. 그러면 x가 0이면 y가 5가 되는 거고 x가 5가 되면 y가 0이 되는 거지. 네 쌍 나오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 2차와 2차 연립 몇 개 나온다고? 네 쌍 나와요. 정상이야. 중근이 아니라면 네 쌍 나오지? 서술형 다 맞을 수 있겠니? 요즘은 대칭형의 대세야. 알겠니? 대칭식의 대세라고. 이런 일반 요 이수분해는 나오면은 배점이 너무 낮아. 왜냐면 누구나 다 풀기 때문에.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근기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잖아. 중간고사 범위 우리 두 군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죠? 식을 만들어내고 2차 방정식 만들어내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요즘은 요즘 문제 딱 93번 정도는 돼야지 시험에 나와. 그 정도 돼야지만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앞에 있는 건 좀 쉬우니까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 앞에 안 통과 하나 있거든. 봅시다. 88번 이런 거는 집에 숙제를 하고 더 쉬우니까 유형 18번 가볼게. 84번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 거고 뭐냐 진도는 딱 오늘 숙제를 먼저 내주면 숙제는 96번까지 내가 지금 여기 펴주고 있지? 93번? 아 96번까지 풀으면 될 거야. 자, 93번을 풀고 96번은 안 됐지만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먼저 84번 볼게요. 그 84번 그 84번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얘들아 봐봐. 위에 거 몇 차? 1차지 아래 거 몇 차? 2차지 원래 몇 쌍 나와야 돼? 두 쌍 나와야 돼? 원래 두 쌍이 나와야 되는데 오직 한 쌍이 나오도록 해봐라 이거야. 문제 뜻 이해가? 그렇지. 원래는 1차와 2차면 두 쌍 나와야 정상이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중분이 나오면은 당연히 한 쌍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오도록 한번 해봐라 이거. 지금 보면 y 더하기 ex가 얼마? k지. 그 다음에 2x 제곱에 마이너스에 y 제곱이지. y 얘가 3이야. 오직 한 쌍만 갖고 싶어. 원래 두 쌍 나와야 정상인데 한 쌍만 나오네.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우리가 한 문자 소거할 것이고 그러면 y 소거합시다. 그럼 2x 제곱이다. y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k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맞나?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2x 제곱에 여기 2x 될 것이고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3영이지. 됐어? 이렇게 되셨네. 그럼 봐봐. 원래 2차 방정식 x니까 x 값이 두 개 나와야 정상인데 얘가 중분 나오면 되잖아. 그치? 얘가 중분 나오면 x 값이 하나면 당연히 y 값도 하나겠지. 오직 한 쌍이 나오려면 얘가 뭐가 되면 돼? 중분 가지면 돼. 끝. 그치? 문제가 어려운 문제 아니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요거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돼. 0 k가 마이너스 2분의 7 끝났지. 내친 김에 하나만 더 거기 일단 적어서 95번으로 봐. 95번을 마지막 문제 할게. 이번 주 금요일하고 그 다음에 메타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오면 되지. 95 봅시다. 지금 봅시다. 지금 연립방정식 얘를 모독하는 실수 x, y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죠. 문제지? 그럼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대칭식과 똑같아. 합하고 곱을 했잖아. 그럼 x, y를 연립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 합하고 곱을 할 때 방정식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t, 그지? t에 대한 방정식, t의 제곱 두 군의 합의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2at 이렇게 두 군의 곱은 a 제곱에 여기 2a에 빼기 4 이퀄 0 요거의 두 군이 뭐가 되는 걸까? x하고 y가 되겠지. 그렇지 않니? 해석돼? 그렇죠. 합이 2. 그러니까 x하고 y를 합했더니 이게 나오는데 곱했더니 얘가 나오는데 그러면 t에 대한 방정을 만들었을 때 이 t 값 두 개 나올 건데 그게 바로 x하고 y겠지.
2차 방정식. 두근이 xy인데 게다가 지금 얘가 뭐래? 봐봐. 실수야. 요 xy가 실수가 된대. 그러면 t가 실근이라는 얘기지. 실근 가는 얘기야. 그럼 판별식 들어가는 얘기지. 서로 다른이란 말인지 확인해야지. 우리 판별식 쓸 때는 그냥 실수도 있으니까.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의 플러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붙여줘야지. 서로 다르지만 0보다 크다. 그치. 얘가 만약에 두근인데 두근이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한 명씩 요거보다 크다 해줘야 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죠. 항상 확인해야 돼. 습관을 들여야 돼. 너희. 판별식을 쓰기 전에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는 점이지. 왜냐면 문제 풀어놓고 틀리면 최악이잖아.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건드렸어. 반드시 맞춰야 돼. 시간 뺏기고 다 틀리면 최악이야. 그렇잖아. 찍어서 맞추는 애랑 비교해봐. 찍어서 맞추는 애 시간 안 들이고 점수 벌었지? 난 풀었어. 난 시간까지 투자했는데 틀렸어. 최악이잖아. 그런 거 사소한 실수하지 말라고. 판별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습관을 들이면 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는 점인지 항상 확인하고 등호 빼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럼 여기서는 얘 다 나가니까 A가 뭐가 되니?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정답은 2가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했고 한 번은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부등식처럼 조금 천천히 나갈 거야.